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용산 참사로 우리 철거민들과 경찰관이 죽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아무도 개발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용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며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고 이병철님의 추모 사업회도 사실은 철거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전에 용산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고 이병철님을 위해서 묵념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오늘 이 자리는 당군 이래의 최대 부동산 치적이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자랑했던 바로 대장동 현장입니다. 저희는 대장동이야말로 당군 이래의 최대 부동산 적폐 지역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장동 부동산 적폐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전철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있는 김경률 회계사, 이민석 변호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모사업회를 발족하는 이병철님입니다. 이분들이 대장동 비리를 수개월 동안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지방 권력이 마치 자신들의 개인 땅인 것처럼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특정인들에게 부여한 이 사건이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라면서 그 자료를 우리 전철협에 제공을 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저희는 바로 오늘 우리가 그저께 추모사업회를 띄웠던 고 이병철님의 주장대로 이재명 씨가 억강구약을 말할 때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다라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병철님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철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는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철거민들의 권리는 짓밟고 무시하는 그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 이병철님이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2022년 7월 8월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기 남부청에다가 이재명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2022년 9월에 공수처에다가 대장동 특가법 위반으로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했어요. 근데 이 고발의 주체는 우리 전국 철거민 협의회였지만은 그 내용은 바로 이병철과 김경률 회계사, 이민석 변호사 이분들이 우리한테 제공한 거예요. 특히 그 중에 고 이병철님이 10개월 가까이 바로 이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고군분투를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왜 자기 재산이 빼앗기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영업생존권이 침해되고 주거세입자가 오갈 데 없는 이러한 땅에 특정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추모하는 이런 한계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처벌돼야 된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 이병철님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 한 말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이 바로 이 대장동이 바로 그 이재명이 시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토지 강제 수용과 토지 용도 변경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수백 배 끌어올린 데가 바로 이 대장동이에요. 그리고 성남 시민과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땅값만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차익을 특정 세력에게 화천대유를 비롯한 김만배 일당 등에게 몰아준 거예요. 이러한 충격적 사실 앞에 우리는 같이 함께 분노한 거죠. 그런데 그 이병철 님이 2022년 1월 11일 날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 고 이병철 님과 이틀 전에 바로 이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10여일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분노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그 변사체로 발견된 당시에 대선 기간 전이니까 바로 그 병원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원희룡 당시 위원인가요? 원희룡 씨,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병철님의 사의는 반드시 밝히겠다. 그리고 가능한 이병철 씨가 주장했던 그 의지가 현실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사량을 쏟아내면서 바로 이병철 씨가 주장했던 쌍방울의 20억 대납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씨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는데 며칠 전에 다시 말해서 2024년 1월 11일 날 그 이병철 님이 죽은 지가 2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협에서 이 양반을 좀 추모해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싸늘하게 이병철 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거대 세력과 맞짱을 떠왔던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힘이 있었겠죠. 그 썩어가는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졌다는 그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목숨을 바쳐 외쳤던 그 이병철이 평생을 민주당원으로 일을 했지만 결국 죽었을 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많은 호응과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2년도 안 돼가지고 이 이병철님의 죽음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병철님이 얘기했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철거민들에게는 고귀한 증언이었는지 또 이병철님이 우리한테 제보했던 그런 내용들 김경률 회계사나 이민석 변호사가 이병철님과 함께 만들어준 이재명에 관한 자료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병철님의 유지인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출범을 알리고 저희가 성남시청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사 또 서울시청 그리고 성북 5구역 개발지역이죠. 그리고 성북구청까지 차량 시위를 한 후에 추모의 밤으로 그 이병철님의 죽음 앞에 국화로 헌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봉은동을 마지막 기착지로 선정을 한 이유는 바로 대장동과 봉은동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대장동도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
또 가옥주들, 농민들, 세입자들 모두가 권리를 빼앗겼어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땅을 빼앗겼어요. 600에서 700만 원 가는 땅을 2, 300에 빼앗기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이 효과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권익은 묻혀져 가요. 여나 야나 희한하게 대장동 원주민들의 한을 얘기하고 대장동 개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바로 이 보문동이 그런 형국입니다. 보문동에 살면서 개발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이라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이런 지경에 근데 어디 보문동뿐입니까? 경기도도 평택의 세교동을 비롯해서 1년에 2,500군데가 개발이 되면 매번 이런 철거민들이 발생이 되고 이 철거민들이 이재명 같은 그러한 부도덕한 정치인들 때문에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토건 세력이라고 봅니다. 또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지들 멋대로 팔아먹는 것들과 함께하는 토건 마피아들 이들 세력에 맞짱 떠서 우리 전처럼은 고귀한 희생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성남 지역에 우리 산성 대체결의 위원장 집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과거 군사정권처럼 또는 과거의 다른 지역처럼 개발지역에 혹시 불을 질러서 우리 철거민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긴장하는 상태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바로 이 이병철님이 얘기했던 이 땅에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해서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으로 오늘 차량 시위를 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울에 가서 저희가 이런 약식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말을 드립니다. 저는 이 판교의 대장동 때문에 2015년도 12월 달에 구속됐어요. 이재명 김만배 일당이 하지만 1심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지만 1심 무죄, 2심 무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대법원 무죄 확정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분당 개발할 때 대책위원장을 했고 판교 개발을 할 때 판교 주민대책위원회가 우리 전철업 소속이었어요. 대장동 주민들이 저와 우리 전철업과 함께 하려니까 바로 대장동 부동산 투기 세력들, 비리 세력들이 격리차 나를 6개월 동안 강제로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대장동 비리가 결국 밝혀졌어요. 이재명을 사수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진 않아요. 저희는 힘이 없더라도 죽음으로 끝까지 철거민들의 권익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쟁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고 이병철 추모 사업회 출범을 우리 사회에 알립니다. 다시 한번 이병철님이 영면하기를 바라고 하늘나라에서나 편안히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재산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다짐하면서 오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 이병철 추모 사업회 출범 기자회견. 고
이병철, 이재명 같은 정치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이병철 추모 사업을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이병철님은 죽음으로 발견된 뒤 어느덧 2주기가 되었습니다. 이병철님은 2021년 7월부터 전국 철거민협의회 전철협과 함께 평생 민주당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민주당이 주사파동 운동권 세력과 조폭무리 등에 접수당한 듯 하다며 우려를 표현하였고, 특히 철거민 등 약자들을 무시하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안 된다고 분노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혹과 대장동 배임협의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하던 그의 크고 선한 눈망울이 결의에 찬 그의 얼굴을 더 이상 지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병철님은 어두운 밤하늘로 올라가 한점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이병철, 아니 정의감 넘치고 순수한 님을 향한 우리 추모의 참회를 담은 속삭임을 들리시는지요. 그동안 당신은 별별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병철님, 당신과 함께 정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안겨준 고통은 모두 내려놓고 당신이 소망대로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병철님, 이제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당신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철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전철협의 이재명의 억강비약에 대한 이중성과 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신 동지며 우리에게는 영웅입니다. 아무리 지난 2022년 전철협에 주도하여 출범시킨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시민연대 공동대표로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밝히려 노력했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당신이 가신 2주기에 당신을 추모하고자 몇몇이 모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논하다가 너무나 당신을 잊은 우리의 모습이 화가 나고 당신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뜻 있는 몇몇 분들에 모였습니다. 2022년 1월 당신의 죽음 앞에 시끄러웠던 정치 세력과 언론이 호들갑 같은 이제는 없지만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전철협은 당신을 추모하면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치인이 비리와 부패 그리고 권력을 위한 이중성을 가진 자들의 대출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고 이병철 추모 사업회를 출범시켜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 이병철님, 주장했던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회의 고 이병철 추모 사업의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고 이병철님은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발지역에서 재산권, 주거권, 영업생존권이 침해되는 철거민을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철거민을 양산하는 각종 개발 관련법을 이용하여 상군 이래 최대의 지적이라고 말한 부동산 적폐 사건과 설계자 이재명에 대한 개발에 최대한 피해자들을 모여 모든 철거민 협의회에 제보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철협이 수십 있는 분들을 모아 고 이병철 추모 사업을 출범시키는 것은 이병철님이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 이병철
추모 사업의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남시청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 서울시청을 거쳐 대장동과 같은 서울 보문동 개발지역에 거쳐 성북구 구청 앞에 도착하여 추모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 곳에서 개발되면서 대장동과 같은 사례를 도처에 발생되지만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에 의해 철거먼들의 실상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 이병철님의 숭고한 뜻을 올곧게 피해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고 이병철 추모사업회 전국 철거민의 중앙회 이상으로 고 이병철 추모사업회 출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병철 씨를 처음 뵙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 부대의원 김경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부졌죠. 김경률이 이민석 변호사, 그 다음에 이병철님이 바로 우리가 이재명을 대장동 대인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에 고발장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8개월 동안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히트적이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변사처럼 발견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인을 반드시 밝히겠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병철님의 뜻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이걸 추모사업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병철 위원장 자택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 쪽에 있는 우리 회원이 여기 못 왔죠? 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선생님 측에서 상황을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장소 이동에 변경이 있을지, 왜냐면 우리 이병철 위원장이 병고가 생기면 일정이 취소될 수 있죠? 네.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모들이 서울대병원을 갔으니까 상황을 대비해서 잠시 이동 중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